당구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라코에서 만나잖아요. 이 코드는 내 새끼 같은 코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드 리뷰 같은 거 할 때 코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코드를 짠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 코드 왜 내 코드 못 읽어? 코드와 본인을 동일시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처음에 일하실 때 그런 거에 뭐 상처받거나 많이 받았죠.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이 자식이 왜 내 코드를 까는 거지? 저를 까는 게 아니라 코드를 까는 거고 칼을 갈고 있다가 쿠셔너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옷선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순간. 똑같이 한국에서 해봤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긴장을 하면서 지금 너가 나를 탓하는 거니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네요. 좀 진짜. 다르죠. 번아웃은 사실은 자주 옵니다. 자주 왔다 자주 갔다 이래요. 버스 같기도 한데 100% 극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되신 도커 캡틴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되게 운이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프로그램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뮤니티의 엑스퍼트들을 일종의 위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퍼뜨려 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베네핏을 드릴 테니 더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그런 회사들, 테크 기업들 중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AWS도 있고 구글도 있고 다 있죠. 도커 캡틴이라는 프로그램도 역시 커뮤니티에서 그 도커라는 그 테크놀로지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또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했었어요. 2014년에 아마 아마존에서 람다가 나왔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펑션이 나왔고 그걸 딱 보고 나서 저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래가지고 애저 펑션 엄청 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그 애저 펑션과 관련된 야 무슨 컨테이너야 서벌리스지? 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일을 하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은 무슨 서벌리스야 컨테이너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저는 서벌리스, 그 친구는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각자의 길을 하다가 당구는 맨 마지막에 그라코에서 만나잖아요.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어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작년 5월달 빌드 끝나고 그랬으니까 한 좀 전이었죠? 한 1년 조금 넘은 요 시점에 저한테 이제 미션이 떨어졌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으로 너가 담당을 해라. 컨텐츠도 만들고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 중에 그 프로젝트 개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라. 오케이. 그 컨테이너를 저는 좀 더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봐요. 인프라 운영이라는 관점보다는 시프트 레프트 관점에서 그 개발 쪽에서 조금 더 컨테이너를 잘 활용을 하자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걸 되게 좋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캡틴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됐죠. 호주에 일하시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미국에서 일하신 엔지니어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문화가 다른가요? 어떤 개발 문화? 우리나라에서 꽤 큰 서비스업 엔지니어분이 특강을 한번 하실 때 들었는데 깃허브에 코멘트를 달 때 예의를 많이 지켜라.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배려해서 룰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였던 분은 코드에 집중해서 이게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실만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나 일단 일하는 방식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하다가 스코프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스코프는 굉장히 많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해놔도 이만큼의 우리가 2주 동안에 이런 스프린트 동안에 이만큼을 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래닝을 하다가 그 다음 스프린트에서 여기 했던 거를 싹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스코프가 바뀌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코드는 내 새끼 같은 코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코드 못 읽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니까 근데 코드 자체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드 리뷰 같은 거 할 때도 코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그 코드를 짠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코드 리뷰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코드 왜 내 코드 못 읽어?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약간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서 코드와 본인을 동일시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주니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코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코드를 방어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방어를 할 때 본인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논리는 말 그대로 그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제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신 논리가 맞을 수도 있으니 결국은 논리는 논리에 의해서 깨지는 거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으면은 논리로 이길 수 있으면 네 코드가 가져가는 거고 내가 너를 논리로 이기면은 내가 어떤 리뷰를 해서 이거 코멘트가 나는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처음에 일하실 때 그런 거에 뭐 상처받거나 많이 받았죠. 받으셨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이 자식이 왜 내 코드를 까는 거지? 이런 거죠. 좀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 좀 빈정도 상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얘가 지금 어차피 저를 까는 게 아니라 코드를 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드에 뭔가 개선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해서 보니까 분명히 이제 개선이 된 게 보이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너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또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면 또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이 코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렇죠. 그 상처를 받게 말을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투가 좀 뭐 독성 말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되게 건조하게 얘기를 하는 걸 뿐인데 그거를 저는 약간 조금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배려하고 일단 칭찬을 하고 코드를 깔아 뭐 이런 말씀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해외에서 영어권에서 제가 일했던 데서는 쿠셔너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뭐 할 얘기 하고 그렇죠. 앞에 쿠셔너가 있는 거는 오선 뭐 굿 뭐 이 정도?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쿠셔너의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주니어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해서 이건 참 보기 좋다. 내가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제안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약간은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긴 하죠. 내가 뭔가 제안을 해도 되겠느냐. 그거를 똑같이 한국에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궁금해서 이게 왜 이런 건가요? 물어봤었어요. 나는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긴장을 하면서 지금 너가 나를 탓하는 거니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몇 번을 겪고 나서 되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네요. 좀 진짜. K 개발자들과 커뮤니티자들은 좀 더 이렇게 상대방의 다른 형태로 좀 질문한 거를 다시 한번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게 있긴 하군요.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번아웃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번아웃은 사실은 자주 옵니다. 진짜요? 네. 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주 왔다 자주 갔다 이래요. 번아웃이 버스 같기도 한데 자주 왔다 자주 가요. 저는 1년에 최고 바쁠 때가 그러니까 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큰 행사가 2개가 있어요. 5월 달에 빌드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말 11월 초 이때 이제 이그나이트라는 행사가 있어요. 2개 가장 큰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전 한 2달 정도 되게 바쁘게 달린단 말이죠. 맨날 그때 되면 뭐 어나운스먼트 엄청 하고, 그때 막 프리뷰는 뭐 나온다, 뭐 GA가 된다, 막 그러니까 그 전에 2달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속 문서를 이제 공식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딱 세팅해놓고 있다가 GA가 됐다 한 순간 탁 퍼블리시 버튼 눌러가 촥 GA가 나오게 하고 이제 그거를 계속 2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달 준비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2달 동안 엄청 달리니까 살짝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쉴 때는 현타가 싹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주로 어떻게? 저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러니까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실제로 번아웃이 세게 오신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사실 100% 극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경우도 그러니까 계속 쌓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쉴 때는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요. 일 생각 안 하고 그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다 이제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있고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 좀 돌아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개인 생활로 돌아가서 다 있고 그렇죠. 그런 시간을 또 가졌다가 다시 에너지 충전하시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내려갔다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래서 번아웃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버스처럼.